안녕하세요. RAG 아키텍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볼 거는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4월과 8월의 차이를 표로 그려줘 라고 하면은 그 4월이라는 문서를 검색하고 8월이라는 문서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 두 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주는 이런 앱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에도 오픈AI가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여기에 add your data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데이터를 색인화를 하고 색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트리벌, 즉 검색을 하고 검색된 데이터, 즉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든 프롬프트 메시지랑 결합을 해서 증강, 어그멘티드 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픈AI에 제공하는 GPT-4 5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요약을 하는, 생성을 하는 이러한 RAG 레그 기반의 아키텍처를 만드는 방법을,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제가 설계해 드리는 것은 어떻게 아키텍처를 가져가는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씩 따라오면 되고요. 먼저 위키피디아 데이터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픈AI가 만든 그 샘플 파일이 있는데 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MB 정도만 빼서 만든 샘플 파일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요. 약 58개의 문서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을 Azure Blob Storage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할 거예요. 웹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생성을 하고 여기 있는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파일은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느냐? 파일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 GitHub URL에 들어가시면은 현수킴 Azure OpenAI sample.kr, 여기에서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퀵스타트에 들어가시면은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안에 보면은 위키데이터 임베딩 CSV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이미 그 컨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 임베딩 데이터 002로 1536차원의 벡터 값으로 이미 변환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옆에 쭉 가시면은 벡터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벡터로 된 값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여기 다운로드 로 파일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놨고요. 이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 파일은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id, url, 타이틀, 텍스트, 앤 토큰, 컨텍스트 벡터. 원래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가 총 몇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텍스트 인베딩 에이다 002는 총 8K 토큰까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이 8K가 넘어가게 되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8K까지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 텍스트들만 텍스트 인베딩 에이다 002로 이렇게 벡터화를 시킨다. 벡터화된 데이터를 샘플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업로드를 할 거냐? 애저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스토리지 어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나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 공간을 만들 건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해커톤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름을 유니크한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젠 AI 뭐 오늘이 2024 0 여기 슬러시나 대시 넣으시면 에러 나니까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0701 뭐 제 이니셜을 넣어서 HSK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서는 리저널 이스트 US로 통일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경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효성을 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크리에이트를 해주면은 뭐 몇 초 정도 기다리면은 이 리소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리소스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 컨테이너 공간을 만들 거고요.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소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리소스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 Azure Blob Storage라고 하는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만든 컨테이너 공간에다가 업로드를 할 겁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실 때는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시간은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편집을 나중에 하겠지만 편집하기 전에는 직접 그냥 넘기시면서 보시면 돼요.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편에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메뉴 밑에 컨테이너스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스 들어가서 여기는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데이터라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업로드 누르고요. 여기에 파일은 아까 전에 그 위키피디아 인베딩이라고 CSV 파일 받은 거 약 2메가 정도 됩니다. 업로드를 하시면은 1.96메가 정도가 되네요.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은 지금 1번, 2번 과정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리트리버를 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을 쓸 건데 검색 엔진은 Azure AI 서치를 활용할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니까 미리 Azure AI 서치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AI 서치라고 검색을 하면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를 만들 건데요. 서비스를 만들 때는 특히 프롬프톤을 하실 때에는 그 프롬프톤을 위해서 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각각 개인이 다 하나씩 리소스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팀별로 한 개씩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인덱스를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스트 US에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름은 Gen AI 2024-0701 HSK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싱 티어는 프리도 되고 베이직도 되고 스탠다드도 되는데 이 오퍼링 스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벡터 메모리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리카나 파티셔닝 개수도 최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테스트를 위해서 베이직을 사용을 할 겁니다. 프리도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베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Azure OpenAI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온유얼 데이터라는 기능을 활용할 때는 베이직 스큐 이상을 사용하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베이직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지금 테스트하는 시간 동안만 날짜 동안만 켜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꺼버리면은 10만씩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루만 켜면은 30분의 1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이직 15GB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리뷰 앤 크리에이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설정된 정보를 확인하고 파란색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AI 서치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시 1번 리소스를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숫자를 표시를 해놨는데 Azure AI 서치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키워드 기반의 풀텍스트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벡터 인덱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에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파일이 있는 지정된 폴더가 있죠.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에 들어져 있는 이 업로드한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색인화 작업을 할 겁니다. 색인화 작업을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인덱싱을 해야지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텍스트를 검색을 할 수 있는 서치 인덱스 기능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벡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활용을 할 겁니다. 이런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가 준비가 됐죠? 준비가 되면은 해당 리소스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인덱스를 만들 거예요. 인덱스를 만들 거고요. 여기 인덱스에 이제 add index라고 해서 인덱스를 하나 먼저 만들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는 볼까요? 컬럼이
id, url, n토큰, 컨텐트, 벡터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새롭게 add 필드를 하시고요. 여기에 id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링 값으로 만들 거고요. id는 있죠? id는 있으니까 url부터 만들면 됩니다. url 만들고요. 다음 필드 들어가셔가지고 타이틀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도 만들어 줍니다. 지금 그 CSV에 있는 각각의 컬럼별로 이 필드를 검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n토큰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컨텐트 벡터도 넣는데 컨텐트 벡터는 벡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입을 컬렉션의 EDM 싱글이라는 타입으로 바꿉니다. 얘는 스트링으로 넣지 않고요. 벡터 데이터는 EDM 싱글이라는 타입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1536차원의 데이터를 가져다 쓸 거고요. 벡터 서치에 해당하는 프로필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서는 HNSW 그 다음에 KNN 방식이 있는데 HNSW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많은 데이터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NN은 모든 문서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서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가 10만 개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KNN을 써보시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다. 거기에서 성능이 더 높게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 HNSW를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38개, 58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KNN을 사용하고 여기에 유사도 검색하는 것은 코사인 시뮬리티 매트릭으로 검색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벡터를 사용을 할 건데 벡터는 인베딩을 하기 위한 API가 필요합니다. 그 벡터로 만들기 위한 여기서는 GenAI톤 06에 해당하는 텍스트 인베딩 A.00이라는 API를 가져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하는 부분에 대한 벡터 프로필까지 다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이 데이터는 벡터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런 필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벡터 데이터는 굳이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가져와도 딱히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스트링 타입이 아니라 숫자나 아니면 소수점이다 라고 하면은 필터 가능합니다. 특정 값보다 크거나 작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물론 그런 숫자 값은 소터블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나 태그 기능들을 활용할 때는 페스터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타이틀 또는 텍스트에 대해서도 검색할 수 있게끔 애널라이저를 서처블로 바꿔서 애널라이저를 붙여줄 건데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탠다드 루신으로 애널라이저를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 한글로 되어져 있는 문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코리안, 루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복수 명사를 쪼개서도 검색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코리안 마이크로소프트를 하시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복합 명사를 통째로 검색해야지만 검색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코리안 루신으로 만드시면 좀 더 검색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인덱스 네임을 줄 겁니다. 위키피디아 인덱스라는 이름을 줄 건데 여러분들 팀원이 한 명부터 5명, 그 다음에 10명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각자 번호를 매기세요. 01, 02, 03, 04 그렇게 이름을 나눠 가지고 팀원분들이 공통으로 여기 해당하는 이 AI 서치 서비스를 공통으로 좀 공유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더 비용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한 명만 만드시면은 그 한 명이 만든 것을 공유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역할은 인덱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디선가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등록할 겁니다. add 데이터 소스를 누르시고요. 아까 전에
그 어카운트 스토리지 어카운트에다가 컨테이너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는 위키피디아 데이터 01이다 라고 쓰고요. 밑에 보시면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여기서는 젠 AI 방금 위키피디아 데이터 이 폴더 안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져올 건데 여기 파일이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스큐에 따라서 AI 서치 스큐에 따라 가지고 파일을 한 개의 파일을 읽어오는 파일의 사이즈의 양이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파일 사이즈를 크게 쓰기보다는 뭐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작게 여러 개를 쪼개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밀어 넣는 이런 색이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덱서를 만들 거예요. 인덱서를 선택을 하고요. 얘는 위키피디아 인덱서다라고 선언을 할 겁니다. 위키피디아 인덱서 01이야. 그리고 인덱스는 위키피디아 인덱스 01이라는 인덱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밀어 넣을 거예요. 아까 전에 구조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부어 넣을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위키피디아 데이터 01로 등록하셨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 안에다가 부어 넣을 건데, 부어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부어 넣을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회성으로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매 시간 파일이 새롭게 업로드가 되면은 그 파일들을 매 시간 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부어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id 값을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값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 파일은 CSV 파일입니다. 컴마로 세퍼레이트 된 파일이기 때문에 딜리미티드 된 캐릭터는 컴마입니다. 여기 컴마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은 이게 이제 컨테이너 이제 헤더에 보면은 그 컬럼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CSV 파일을 정상적으로 읽어서 해당하는 컬럼에다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불러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요. 여기는 설정이 된 거고요. 이 설정을 했으니까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run을 눌러주시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인덱서로 나가서 보시면은 얘가 4초 전에 마지막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실행한 결과를 보면은 한 2초 정도 걸렸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53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덱스를 가서 다시 볼게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서 Azure AI 서치 리소스로 돌아온 다음에 인덱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전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 53개의 문서가 들어가 있죠. 58개가 아니고 53개였네요. 여기에서 이제 서치 버튼을 그냥 눌러 보시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빙, 버틀, 아트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4월과 8월의 차이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줘.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거스트, 8월, 4월이 검색이 됩니다. 왜 되느냐? 얘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이 컨텐트, 즉 텍스트를 전부 다 벡터화 했잖아요. 그래서 이 뷰에 제이슨 뷰로 쿼리를 보시게 되면은 벡터 쿼리를 날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벡터 필드를 설정할 때 텍스트 인베딩 에이다 002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벡터화 시킬 수 있는 인베딩 API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주더라도 바로 검색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얘를 이제 텍스트 종류가 아니라 벡터로 주고 1536차원의 벡터 데이터를 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검색을 안 하고 그냥 서치
다시 서치를 하는데 4월 이렇게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그 뭐 타이틀 그리고 텍스트 필드를 검색을 할 텐데 없을 거예요. 영어는 없죠. 예,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April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검색이 되겠죠. 예, 3.9, 23, 56, 5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pril이 검색이 되고요. 여기 April이 어딘가에 또 비슷한 게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스코어 점수는 낮지만 이렇게 또 검색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풀텍스트 기반 또는 벡터 기반으로 검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텍스트 검색, 벡터 검색 모두 다 지원을 하는 리트리브를 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 엔진 어떻게 붙여서 테스트를 하느냐? 이번에는 애저 오픈AI로 검색을 이동을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오픈AI를 검색을 해서 애저 오픈AI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6번을 사용을 할 겁니다. 6번으로 들어가서 여기 Go to Azure OpenAI Studio를 누르시면은 오픈AI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만든 AI 서치 얘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 어떻게 하느냐? 채팅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채팅에서 데이터 추가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 익숙하지 않다, 나는 영어가 더 편리하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시고 일반 누르시면은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은 Add Your Data 있죠? Add Your Data 누르시고 Add a Data Source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AI 서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하겠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금 만든 거 AI 서치 서비스 선택하고요. 인덱스는 위키피디아 인덱스 01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벡터 서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API를 쓸 건데 여기서는 Azure OpenAI Text Embedding ADA 002 이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검색돼서 나오는 결과물이 해당하는 필드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Use Custom Field Mapping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컨텐트 데이터의 타이틀이 아니라 텍스트를 가져와서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인용할 때 활용하는 정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벡터 필드는 컨텐트 벡터 필드를 사용을 한다. 자동으로 다 체크되어져 있고요. 검색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벡터 검색도 했고 뭐 그냥 텍스트 검색도 했잖아요. 여기서는 벡터와 키워드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반의 검색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만약에 여기서 그냥 키워드 기반의 검색을 하겠다. 이 키워드는 안 돼요. 반드시 벡터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온유월 데이터는. 그리고 여기에 인증 방식은 API 키로 인증하겠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리뷰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세이브 하시면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아까 전에 4월과 8월의 차이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줘 라는 이 명령을 여기다가 쳐볼게요. 나중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서 배포되는 배포된 모델은 GPT-4O를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 파라미터에 보면은 뭐 템퍼러처, 그다음에 이런 맥스 리스판스 토큰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했을 때 38 토큰을 사용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 누르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 Azure AI 서치에 있는 위키피디아 인덱스 01이라는 인덱스에서 벡터와 키워드 검색을 한 다음에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서들을 몇 개를 뽑아올 겁니다. 몇 개를 뽑아오느냐? 여기서는 5개까지 문서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엄격성을 봤을 때 뭐 느슨하게 뽑아올 거냐, 그 다음에 좀 더 강력하게 뽑아올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 물어보니까 당연히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겠죠. 4월과 8월의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의 컬럼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대한 8월에 대한 차이점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조한 그 문서는 1번 문서, 2번 문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면은
인용 1번, 2번 있습니다. 인용 1번 들어가면은 April 4월, 다음에 인용 2번은 8월이죠. 3은 3월 다른 문서에도 4월 관련된 문서가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서가 1번이랑은 좀 다르네요. 네, 여기서도 문서를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텍스트긴 하지만 뭐 8K라는 그 사이즈를 넘어갈 경우에는 청킹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쪼개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문서를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은 RAG 아키텍처 기반의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오픈AI가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인베딩 그 A.002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질의 자체를 벡터화 시키고요. 벡터화된 정보와 그 다음에 올레 질의 자체를 보내는데 아마 키워드 검색은 안 될 거예요. 한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벡터 검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벡터 검색을 한 결과를 가져다가 이제 원래 했던 질문 있잖아요. 원래 쿼리 4월과 8월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그 여기서는 마크다운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만들어진 생성된 결과를 가지고 오면 화면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애조 오픈AI 스튜디오에서 온열 데이터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프롬프트 플로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